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자료 2페이지죠? 2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나옵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가 아까 여러분 앞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자가 행방불명 상태로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 부재는 행방불명 상태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어떤 자가 해외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소식이 없다. 그래서 그 자가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자의 재산 관리하는 제도가 1단계 제도로서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실종 선고를 내리게 함으로써 사망수로 간주를 해서 이제는 부재자를 보호한다기보다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는 남아있는 가족들 보호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2단계 제도로 실종 선고 제도가 있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가로 6번 보면 실종 선고의 의의가 있고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됐을 때 일정한 조건 하에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에 경과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요건을 보면 부재자 생사가 불명할 것, 일정한 실종 기간이 경과할 것. 근데 생사가 불명하다는 것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일정한 실종 기간이 경과할 것 그랬는데요. 보통 실종은 5년이 필요. 5년. 실종 기간 5년입니다. 추후 여러분 교재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만은 특별 실종은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실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 종지한 때로부터 1년.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이렇게 나옵니다.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네. 그래서 특별 실종은 1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기본 강의의 교재에서 자세히 여러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까지는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해관계인하면 예를 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든지 지금 그 부재자의 어떤 채권자라든지 이런 자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실종 선고 청구가 있게 되면요, 가정법원은 공시착오라는 것을 띄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공시착오를 하게 되고, 공시착오는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생존 신고를 해라. 만약에 그런 생존 신고가 없다면 실종 선고를 받는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시착오를 띄웁니다. 그리고 공시착오 기간 6월 이상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그 효과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효과를 보면 실종 선고가 떨어지면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수로 간주가 됩니다. 기간 만료 시 사망수로 간주가 됩니다. 실종 선고 시 사망이 아니라 선고가 떨어지게 되면,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그 최후 소식이 마지막 그 소식, 행방불명이 된 때로부터 5년이 됐을 때 사망수로 간주가 됩니다. 네, 특별 실종은 만약에 항공기가 추락해서 실종이 됐다면 추락한 때로부터 1년 됐을 때 사망수로 간주가 됩니다. 선고시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 기본 강의 때 다루게 될 핵심 자료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핵심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그림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그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세요. 2003년 3월 5일 행방불명이 된
행불입니다. 행방불명이 된 갑이 소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기다리던 그의 처가, 갑입니다, 여러분. 갑. 기다리던 그의 처가 2008년 3월 9일 실종 선고 청구를 했습니다. 가정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청구를 했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행불은 뭐예요? 보통 실종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이 지난 이후에 실종 선고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청구가 들어가면요, 법원은 공시착오라는 절차를 꼭 필요로 한다 했죠. 그래서 공시착오, 공시착오를 띄웁니다. 공시착오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다면, 어딘가 살아있다면 생존 신고를 해라, 그런 의미예요. 공시착오 6개월 이상 기간, 6월 이상. 그래서 공시착오를 띄웠는데도 생존 신고가 없어. 그래서 드디어 2008년 9월 19일경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실종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자, 실종 선고에서 갑은 사망수로 뭐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시고요. 사망수로 간주된다 했죠. 간주. 그럼 언제 사망수로 간주될까요? 선고는 이때 떨어졌지만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최후 소식이 있었던 이때로부터 5년이 되는 2008년 3월 5일 자정부로 오후 12시 자정부로 사망 간주가 되는 거예요. 사망. 네? 선고 내려진 시점하고 사망으로 간주된 시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출제돼요. 시험 문제 나와.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자. 처음부터. 맛만 보고, 맛.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맛을 본 게 아니라 결과까지 본 건데, 여러분. 다시 하자, 나중에. 이 입문 과정에서는 다시 할 겁니다. 소리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따라서 3. 효과 가로 1번 보세요.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수로 안전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잔존 배우자와의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한다. 부부 사이 종료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요. 간통죄가 위헌 결정 받기 이전 같으면 과연 실종 선고에서 부부 사이 혼인관계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재혼을 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간통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지금은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아서 지금은 의미가 없게 됐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 존재할 때, 간통죄가 존재할 때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 실종 선고에서 사망수로 갑은 간주됐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사 남아있는 잔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결코 예전 얘기입니다. 간통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것은 이제 따질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 가로 2번 보시면 실종자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케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 종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케 한다는 의미가 뭐냐? 만약에 이 갑이 어디선가 살아있어. 저 해외에서 만약에, 아니면 저 국내 저기 제주도에서 살아있어. 서울에서 실종된 친구가
제주도에 있어요.